론스타 오늘 2편인데요.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개요라든가 맥락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보자면 이 론스타가 그 사모펀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거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은행, 그 외환은행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먹튀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거기에는 몇몇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변양호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 정책 1 국장 김석동 씨, 이분이 이제 나중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죠. 그리고 당시에 외환은행장이었던 이강원 행장, 그리고 김앤장 워낙 유명하죠. 우리나라 최대 로펌. 이 김앤장은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역이다, 뭐 그런 데서 욕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좀 웃긴 게 또 뭐냐면 법원은요, 외환은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부실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외 조항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부실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그 억지로 막 떨어뜨리고 막 이랬는데 그건 조작한 게 아니다라고 또 법원은 판단을 해서 론스타 손을 들어줬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론스타가 외환은행뿐만이 아니라 당시 외환은행의 자회사였을 거예요. 외환카드,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외환카드가 있는데 이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감자 자본금을 줄이는 거죠. 감자 없이 합병을 결정해 놓고 외환은행과 그래놓고 감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 이 당시 투자자들의 오인을 이용해서 주가 하락을 도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 없는 합병 방침이 외부 알려져 주가가 반등을 하자. 야, 감자 안 한대, 감자 없이 합병한대. 그러니까는 주가가 그 당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합병결의 이사회를 열었고요. 론스타는 처음에 외환은행 인수 때부터 외환카드를 똥값에 집어삼키려고 했다, 이런 의심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의 엑시트 출구 전략 그 먹튀를 보면 이 변양호 씨가 론스타 매각의 큰 틀을, 이거는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샀으니까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오랫도록 계속 뭐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팔아가지고 그 최대한 그 차익을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그때 변양호 씨가 론스타 매각의 큰 틀을 짰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누가? 변양호 씨가. 이런 의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양호 씨는 2003년도 9월 달에 외환은행 매각이 끝나고 나서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으로 갔다가 퇴직을 했고요. 2005년 6월 달에 보고 인베스트, 그 유명한 보고 인베스트먼트라는 사모펀드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엔 변양호 씨가 이제 배운 거죠. 아, 론스타가 하는 걸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분야였어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아,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이제 배우셨겠죠, 나름. 그래서 보고 인베스트먼트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 사모투자 전문회사라는 걸 또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보고 펀드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 보고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보고 인베스트먼트가 60억을 여기다 출자를 해서 돈을 댔고요. 우리금융주주가 1000억을 또 출자하고, 신한금융주주가 또 1000억을 출자하고, 대한생명보험과 동양생명보험, 하나은행이 각각 500억씩 다 출자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다 돈을 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외환은행이 또 400억을 여기다 돈을 댔어요. 그리고 녹십자 생명보험, 농협중앙회가 각각 300억씩 또 출자를 했고요. 아, 끝이 없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0억을 출자하고, CJ가 150억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100억 출자. 그래서 출자 규모가 5,100억이다. 얘가 또 능력이네, 능력. 그러니까 변양호 씨가 이 뭐 속된 말로 쩐주라고 해야 되나요? 펀드를 만들면 그 펀드를 굴리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댄 데가 이제 이런 데라는 거죠. 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속된 말로 쩐주, 좀 유식한 말로는 LP 유동성 공급자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돈을 다 끌어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보고펀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의 보고펀드 출자가, 아까 외환은행이 얼마 됐다고 그랬죠? 400억을 여다 출자 돈을 댔다고 그랬잖아요. 이 된 게 사후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 론스타인데, 다른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이 외환은행이 또 400억을 출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외환은행은 또 그래서 외환은행을 팔고 나서 론스타가 2012년 5월 처음으로 지난 1회차 때 말씀드렸죠. IST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소송을 냈는데 소송가액이 외환은행 매각 지연 관련해서 15억 7,600만 달러 그리고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그 부당한 과세를 처분했다. 세금 내라고 이제 양도세 내라고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7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손해배상 지연에 따른 추정 보상 등 23억 4,300만 달러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총 46억 와 8천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52조 1,500억 소송을 냈는데 소송 가액이 무려 총 약 52조 1,500억 이거를 이제 소송을 낸 거예요. 정말 지독합니다. 지독해. 그래서 론스타가 IST 소송을 내게 된 배경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외환은행 매각을 빨리빨리 승인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질질 끌고 빨리 허락을 안 해주는 바람에 그냥 헐값에 똥값에 하나금융 지주에다가 팔아갖고 2조 4천억에 내가 손해를 봤다. 이게 소송하게 된 명분 배경이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거는 세금을 때렸죠.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조세 협정 중 이중과세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론스타 펀드는 벨기에가 뚱딴지 같이 왜 튀어나왔냐면 론스타 펀드는 본사가 벨기에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에서도 세금을 때리고 한국에서도 세금을 때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을 때릴 수가 없는 그런 조항이 있다. 조세 협정 중에. 근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어겼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분으로 이제 이 ISD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참 지독하다. 지독해 론스타. 대단해.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냥 뭐 찻대고 포대고 아주 그냥 핵심 몸통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거 말고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거는 뭐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핵심만 몸통만 알면 뼈대만 알면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1회와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요 정도는 좀 론스타 하면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회에 걸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